예, 이번 보고는 시설공단이고요. 예, 환영합니다. 이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당선인께서 직접 주관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김규덕 이사장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울산시설공단은 정말 많은 시설들을 관리하고 있지요. 문수 시설부터 해서 문수체육관, 종합이노베이션, 또 각종 주차장, 공원 많은 시설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공단에서 얼만큼 시설 관리를 잘해서 시민들께 편의를 제공하는지가 시민들의 삶과 바로 직결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잘 해주고 계시리라 믿고 있고요. 우선 우리 이사장님 모두 말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울산시설공단 이사장 김규덕입니다. 예, 먼저 시장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저희들 울산시설공단은 울산광역시로부터 수탁받은 시설들을 유지, 보수, 관리, 운영하면서 거기를 우리 시설들을 찾아주시는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럼으로써 시민들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게 우리의 그 시설공단의 설립 목표고 비전입니다. 지금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당선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로녹지를 포함해서 총 한 40개 정도 시설을 관리하고 있고요. 직원은 정원 371명에 362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은 모두 다 시민들한테 봉사하는 정신으로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뭐 예상하셨겠지만 우리 저기 축구장 의자 어떻게 해요? 예? 축구장 의자 빨간색으로 바꿔놓은 거 그거 지금 축구 팬들 난리인데 왜 그러셨대요? 그 HD 현대의 상징색이 수십 년간 파란색인데 갑자기 빨간색으로 의자 바꾸니까 축구 팬들이 난리 나왔어. 제가 선거 때도 워낙 얘기를 많이 들어서 지금도 제가 당선되니까 우리 축구 팬들께서 의자 언제 바꿀 거냐고 하루에 몇 번씩 전화 와가지고 근데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또 바꾸는 것도 또 돈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돈 들여가지고 자꾸 이렇게 또 바꾸고 근데 이걸 또 잘못 돈 들여서 또 바꾸면 안 되니 참 걱정인데 마침 우리 민선 8기 때 야구단을 만들었는데 야구단은 완전히 또 빨간색으로 만들어서 팀색을 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에 거기는 팀색을 완전 빨간색 정했으니까 의자 좀 서로 바꾸면 안 되나 생각은 드는데 글로 보낼 의자나 이런 방법 없을까요? 시설 관리를 정치색을 빼주십시오. 예, 의자 색깔을 뭐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다, 뭐 누구 책임이다를 제가 여기서 논하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예, 팬들이 너무 원하시는데 축구 팬들이 대책은 세워야 되지 않냐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라도 지나온 건 어쩔 수 없는데 앞으로라도 시설 관리하는데 정치색이 너무 들어가면 안 좋으니까 각별히 좀 그런 건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그건 시민들이 좋게 보시겠습니까? 예. 네, 일단은 어떻게 할까요, 의자 어떻게 비용 안 들이고 그러니까 세금 안 쓰고 좀 축구 팬들이 원하는 대로 좀 해줄 방법 없을까요?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네. 지금 세금을 전혀 안 쓰고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구조가 그럼 그냥 그대로 이게 둬야 딱 돼요? 축구 팬들은 화나있던데. 딱 고정이 돼 있는 구조라서 물리적으로 이거를 그렇구나. 참 해체하고 해야 되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등판하고 뭐 이건 바꿀 수 있으면 좋은데 네. 그게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그게 안 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이사장님께 좀 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예. 우리 시설 관리함에 있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축구장 의자 교체도 사실은 시민들 특히 HD 현대 축구 팬들의 의견은 당연히 수렴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견은 전혀 수렴하지 않고 특정 정책 결정권자의 판단과 지시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버린다면 또 그런 결정이 시민들께서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정이라면 사실 의자 색깔이 의자 색깔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설 관리가 그렇게 되어버린다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정말 손님이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시민을 주인으로 모신다 해서 민주주의 국가, 민주도시, 민주 이름을 달고 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나와 있는 민주공화국이다. 시민이 주인이고 국민이 주인이다 했는데, 그러면 시설공단도 당연히 시민은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어야 하는데 주인인 시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정책 결정권자가 그 취향에 따라서 시민들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관리가 돼버린다면 뭐라고 우리가 변명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향후에 관리할 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시민들의 의견도 좀 들어주시고 좀 관심 가져주시고, 그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수 축구장은 너무 대표적으로 그런 모습이라서 그래요. HD 팬들이 그렇게 싫어하는데 그죠? 좀 그래서 큰 건 아니지만 좀 반민주적인 모습의 상징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좀 부끄럽고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습니다. 같이 좀 고민 좀 해주셔요. 그냥 돈 드니까 안 돼. 그냥 저대로 둬야 해. 그러니 주권자 시민들 그리고 HD 축구단 팬들 그냥 참으세요. 받아들이세요. 하는 거는 좀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좀 찾아주세요.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사장님 유능하시지 않습니까? 방법 좀 찾아주세요. 현대중공업에서 엄청나게 임원으로도 근무하셨고 그래서 지금 현대중공업에서 파견 나와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소속은 원래 현대중공업 지금도 직원이시고 파견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치요? 예, 그렇습니다. 예. 계신 동안에 좀 한 방법 좀 찾아주시면 안 될까요?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사실 이런저런 고민들이 많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파견 나와 있으시다 보니 혹자들은 좀 책임감이 덜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열심히 시설공단 이사장으로서 훌륭한 결과를 좀 많이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 중에서 그냥 현대중공업에서 파견 나와 있으니 그냥 자리만 그러면 어떡하지라는 우려를 하는 시민들이 계세요. 근데 시설공단 시설은 울산 시민들이 다 같이 사용하는 것이고 우리의 일은 울산 시민들을 모두 모시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냥 잠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사장님께서 잘 해주실 것이라 믿고 또 잘 해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아무래도 현대중공업 소속이시니 제가 인사권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잘 해주실 것이라 믿고 그 결과를 또 시민들이 보고 계시다 잊지 마시고 이번처럼 축구장 의자가 이렇게 되는 일은 앞으로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축구장 얘기 나왔으니 말인데요. 문수 축구장에 우리 또 문수 컨벤션 웨딩이 대부료를 사용하고 가고 있는데 이때 어떻게 그 대부료는 어떻게 정해요? 감정평가한 걸 가지고 그냥 그대로 정하는 건가요? 예, 감정평가 금액에 그 최고 입찰가를 적용해서 결정을 경쟁 하고 입찰이었나요? 예, 경쟁 입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죠. 제가 할까요? 그 세계 음식 문화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예, 우리가 지금 세계 음식 문화관이 이게 예산이 3페이지 보시면 한 6억 5천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여기 보면 이게 하는 게 18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 이제 세계 음식점을 그 우즈베키스탄 식당은 직영하는 거고 나머지 4개 식당은 이제 임대를 하는 겁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 여기가 지금 물론 이게 좀 시설 관리 공단의 문제는 알겠지만
우리가 여기 식당을 이렇게 운영하고 또 그리고 현재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5월 달에 지금 3천만 원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연간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실제 투자 대비 수익성이 안 나오지 않나 이런 여론도 많고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수익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익이 안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건 우리 시설공단의 성격이 물론 그것만 떼놓고 보면 다른 문제입니다만은 판매업을 하고 하기 때문에 다른 문제입니다만은 공단 전체 자체의 성격이 저희들은 1년에 한 800억에서 850억 정도 지금 현재 850억 정도를 시로부터 예산을 받습니다. 받고 수익금이 250억에서 260억 정도 발생되면 수익금은 바로 다음 날 시금고로 입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가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수지율이 전체 이제 자본성 비용 투자 빼면 46%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구조입니다. 근데 지금 세계 음식점 중에 우즈벡 식당은 지금 30%가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수지율이 30% 안 나오는 상황인데 그게 이제 뭐 어떻게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한다 생각을 하면 달리 볼 수도 있는 문제고,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하면 그 중에 그거를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가 또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을 계속 하셨는데요. 음식 그 백화점 문화관에 예. 이 추경을 꼭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이게 보니까 제가 뭐 기사로 봤는데 화장실도 없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화장실은 다리 밑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뭐 이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하다는 왜냐하면 그런- 다리 위에 화장실을 놓을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예. 화장실이 같이 있지 않아서 불편하고 뭐 손님도 하루에 뭐 4만 원, 10만 원 판다라는 기사를 제가 봤어요. 예. 그랬는데 이게 추경을 계속해서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있을까요? 그때 처음에 시작할 때 예상을 못했던 준비 과정에서 저희들이 수탁을 받아서 준비하는데 비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추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 임대를 주로 하셨다는데 또 비품을 다 해서 주셨나 보네요. 민간 임대를 하는데도 거기가 민간임 그 비품이나 뭐 이런 것들은 좀 갖춰줘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이왕 하나 더 여쭤볼게요. 테하루 스카이워크는 일일 방문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일일 방문자가 잠깐만요. 보면. 네, 일 평균이 한 73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말이라든지 뭐 장날 이럴 때는 한 뭐 1,600 정도 됩니다. 제가 여러 번 가봤었는데 저는 갈 때마다 혼자였는데 어떻게 일일 평균이 730명이 나올 수가 네. 있나요? 예, 그 숫자는 저희가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계속 이제 카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그걸 이렇게 따로- 나누기 하셨을 때 그렇게 나온다고요? 네, 예,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개장 초기의 어떤 그런 효과들하고 다 포함돼서 아마 그럴 근데 건데. 주차하기도 굉장히 불편하고 거기가 드나듦 자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 평균 그 정도 찾아오신다는 거죠? 700명 이상? 네, 그 숫자상은 예, 그 숫자가 예, 맞고요. 지금까지 오신 분들 전체 평균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말에는 좀 더 많이 오시고 초기에 좀 많이 오셨고. 죄송합니다.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획경영실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래도 공단에서 오래 좀 근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좀 공단을 잘 아실 것 같고 실질적으로 공단 경영에 실무를 많이 맡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채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설공단 직원 채용에 관해서 예전부터 계속 지적되어 왔던 문제점이 공개 채용의 형식만 취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공개 채용이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제가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뵙고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채용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일간에 나오는 얘기처럼 형식만 공개 채용이지 사실은 다 내정자가 있고 누군가의 부탁에 의해서 채용이 많이 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한번 그렇게 채용된 사람들은 어떻게 인력 관리가 되고 있는지, 또 지금 우리 시설공단 안에 노조도 지금 2개가 있죠.
세 개 있습니다. 3개 있나요? 예. 예. 노조가 이렇게 분립하게 된 이유도 제가 듣기로는 이런 채용 절차 따라서 서로 좀 나눠짐이 또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아무래도 경영을 총괄하고 계시는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설명 좀 해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 일단 인력 구조는 이제 쉽게 말해 정규직 부류가 있고 그다음에 비정규직으로는 이제 기간제 채용이 있습니다. 예. 정규직은 또 크게 이제 일반직이 있고 업무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아까 기간제는 1년 단위 또는 계절적 업무로 인해 가지고 8에서 한 12개월 이렇게 매년 그렇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규직에 해당하는 일반직과 업무직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채용을 하려고 그러면 그걸 이제 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합니다. 협의되는 인원에 대해서 채용을 하는데 인사위원회를 열어 채용 계획을 수립하고 그 채용 계획에 따라 가지고 10일 이상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공고를 해가지고 접수가 되면 일단 1차 서류 적격 심사를 합니다. 그걸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외부위원 2명을 포함한 사정 서류 전형 위원이 하고 거기서 탈락이라든가 나오면 그걸 또 거쳐가지고 그걸 통과하면 이제 필기시험을 칩니다. 필기시험은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가지고 필기시험을 진행하고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일단 채용 예정인 1명이면 5배수를 이제 면접으로 올립니다. 면접 역시 공단 내부 직원 1사람, 그다음에 외부에 위원 2명 해서 3명이 이렇게 면접을 보고 잠깐만 좀 여쭤보고 또 계속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머리가 나빠서 다 기억을 못했어요. 네. 공고를 한다고 하셨는데 예. 어떻게 어디 공고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르면 지원을 못하는 거니까. 공단 홈페이지하고 시 홈페이지. 홈페이지만 올리면 사실 홈페이지 매일 들어가는 사람 아니면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집 공기업의 채용 분야에서 이 각종 공고가 올라가면 그런 공식 카페에 다 퍼나르기 때문에 사람인이나 뭐 이런 카페도 자동으로 올라가나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행안부 클리나이 같이 올리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충분하게 공고 기간을 확보하고 예, 또 공고 수단도 확보해서 의지 있는 사람이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고 있다는 네, 말씀이시죠? 공고 기간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 가지고 그리고 뭐 외부 위원을 모시는 건 좋은데요. 그 네. 외부 위원 모시는 것도 형식이 될지 실질이 될지는 또 다르잖아요. 어떤 네. 분들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누가 지정해서 모시고 있습니까? 지금 주로 이제 인사 업무를 본 공공기관의 팀장급들이 이제 예를 들면 저희도 나갑니다만은 만약에 하면 이제 석유공사라든가 근로복지공단이라든가 아니면 도시공사라든가 거기 그런 인사 분야 팀장급들이 와서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이사장님 이하 다들 잘 챙기고 계시겠지만 또 각별히 관심 갖고 챙겼을 때와 관심 갖지 않고 그냥 알아서 잘 되겠거니 하고 뒀을 때는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설공단 관련해서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민원이 첫 번째가 채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내부에서 소위 말하는 백이 있는 사람과 백 없는 사람 사이의 차별이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공기업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정말 좀 많은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이 자리에서 그걸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는 좀 이런 민원이 줄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왜냐하면 채용에서 억울함을 겪는 것도 우리 주권자 시민이시고요. 또 일하고 계신 우리 시설공단에서 일하고 계신 우리 직원들도 주권자 시민입니다. 근데 일하는 분들께서 뒤에 백이 있다고 대접받고 승진하고 백 없으면 좌절하고 홀대받고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기획경영실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채용, 인사 여기서의 공정함의 책임은 기획경영실장님께 있으십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요즘은 강한 형사처벌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무거운 자리고 무서운 자리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혹여라도 주변에서 저 포함입니다.
네. 이 사람 꼭 좀 채용시켜 주십시오 하더라도 무시하셔야 됩니다. 시장님 그래 주시니까 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감사팀이 다행히 밖에 외팀으로 나와 있는데요. 감사팀 구성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팀- 4명이죠? 예, 예. 4명이고 3급이 선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팀장입니다. 감사팀 팀장님 혹 나와 계신가요? 예, 나와 있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네, 팀장님 2025년 한 해 동안 감사팀에서 감사한 건이 몇 건 정도 되나요? 그 감사한 감사 건수가 몇 건인지 여쭤봅니다. 실감사. 그러니까 문제가 돼서 실제 감사한 건. 감사가 없었습니까? 근데 시감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시감사에서는 제대로 감사했어요? 시감사에서 뭐 지적 몇 건 받으셨어요? 32건 지적 받으셨어요? 주로 어떤 부분 지적 받으셨어요? 뭐 저희들 감사 지적을 보면 거의 이제 직원들이 일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이제 규정이나 뭐 절차를 좀 못 지켜가지고 심각한 감사 뭐 법무규정 위반이나 이런 건 없었어요? 예,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 건 뭐 없었어요? 비행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네네. 울산시 감사 결과입니다. 32건이고요. 회계 재정 관리 부실입니다. ERP 그러니까 통합 경영 정보 시스템을 하지 않고 아직 수비를 합니까? 아닙니다. 하고 통합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이게 지적됐고요. 그다음에 학자금, 대여금 연체, 상환 관리 소홀, 가족 수당 부당 수령, 비주거 가족 등록하고 그다음에 계약 인사 관리 미흡은 무면 업체와 수의 계약 체결한 건. 무면 업체랑 수의 계약이 체결된 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네. 지적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근무 평정 점수 조작, 근무평등 점수 조작이 예, 돼요?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승진시키고 네. 이런 건들이 있습니다. 이사장님 이런 내용 다 보고 받으셔서 알고 계시죠? 그러면 어떤 조치 취하셨습니까? 인사평정 조작하고 이런 것들은 심각한 범죄 행위인데 거기다가 수의계약이 무면허업체랑 됐다는 것도 이것도 경우에 따라 형사범죄예요. 이거는 울산시 감사 네, 결과입니다. 이사장님 내부도 여기 아니고. 어떤 조치 취하셨어요? 이사장님께서 말씀 좀 주시죠. 그게 이사장님 이거 모르시면 안 되시잖아요. 아까 청렴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르시면 안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어떤 조치 취하셨어요? 궁금해서 그래요. 제가 몰라서. 아니면 제가 그 실장이 좀 대답을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오기 전에 사안에 있었던 대해서, 일이세요? 예, 아무래도 뭐 파견이다 보니까 그 전까지 이렇게 연속성 있게 가지를 못하는 좀 한계가 있겠네요. 그렇죠? 언제까지 파견 기간이세요? 올 연말까지. 올 연말까지세요? 12월 10일까지. 네. 그럼 마치면 다시 현대중공으로 복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회사 인사 명령에 따라. 예. 주로 파견할 때 파견 기준이 뭐예요?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에서 첫 케이스라서 뭐 기준이 우리나라 있고 첫 그렇지. 케이스예요. 예, 저도 예. 신기해서 그래요. 예. 시설공단인데 기업에서 파견 왔다 해서 제가 예. 그것도 이사장님으로 오셨네? 근데 우리나라 첫 케이스구나. 그죠? 저도 예, 예. 내가 모르는 게 많구나 했는데 제가 몰라도 모를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 제 기억으로 네. 그 당시에 그 무면 업체하고 그거는 그 업무 실수에 해당되는 그 고의성이 있고 그렇지 않아서 뭐 크게 문책은 하지 않고 그냥 구두로 그냥 실수 같아서 예. 문책 안 하고 넘어가셨네요. 제가 좀 추가 네, 말씀 주시죠. 울산시 감사이기 때문에 네. 감사 물론 뭐 명칭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감사 결과 내려오면 처분 조치까지 같이 내려옵니다. 예. 네. 처분 조치가 뭐였죠? 그러니까 처분 조치는 그 훈계 또는 주의였습니다. 그 내용을 뭐 인수위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은 명칭은 이제 무면허라든가 근무 성적 평균 조작이라 하지만 우리가 그 수치를 다루다 보면 그 엑셀 시트에 뭐 잘못 들어간다든가 좀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게 뭐 형사고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그 직원 징계를 해가지고 네. 굉장히 큰 벌을 받았겠죠. 예.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자료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당사님 저 혹시 네, 하나만 말씀 주세요. 저는 시설공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18페이지에 있는 사업인데요. 혹시 이사장님 임기가 언제부터 하셨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사장님 임기가 언제부터 하셨어요? 23년 12월 11일부터였습니다. 그럼 세계음식문화관은 이사장님 임기 때 진행된 사업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건 금년했습니다. 네, 세계음식문화관이 주 평균 10만 원도 안 되는 수입을 벌어가고 감사원에 공익감사까지 청구된 총 사업비가 26억 5천만 원에 달하는데 19억 7,300만 원으로 가설건축물을 축소해서 밝혔다는 감사원의 공익 청구가 지금 예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울산시립 어린이 테마파크 같은 좋은 시설로 학부모들과 유아를 위한 좋은 시설을 만들어 주셔서 평도 되게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좋은 사업도 있지만 사실 이런 세계 음식 문화관 같은 사업들을 보면 솔직히 청년과 당사자 입장에서 너무 답답합니다. 이 세계 음식 문화관은 왜 만들었나? 다리가 그렇게 긴데 화장실 하나 없다고 제가 대학생들한테 많이 이야기를 듣는데 누가 이용을 하는데 이걸 만든 건가? 이게 왜 울산교는 정밀안전 점검 결과 C등급에 해당되는 시설임에도 이러한 것들을 지은 이유가 뭘까?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게 시작됐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책임 회피나 변명 같아서 이런 말씀 안 드리고 싶었는데 이거는 저희들은 울산광역시에서 시설을 다 만들어서 너가 이거를 받아서 운영해라 하면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그거를 왜 만들었느냐, 어떻게 무슨 배경으로 만들었냐를 저희들한테 질문 주시면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상황. 네, 이사님 예.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예. 저도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 여쭤보는 게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계속 여쭤보는 게 그러면 관리를 잘하는 게 핵심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우리 시설공단이니까 관리 잘하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관리를 잘한다. 그건 일단 관리할 사람을 청렴하게 공정하게 뽑고 관리할 사람들의 인사가 공정하게 관리가 되고 또 관리할 때 필요한 여러 용역 그리고 기자재 수급이 공정하고 깨끗하게 이루어지고 또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감시 감독도 자체적으로 또 잘 이루어지고 이게 기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관리를 함에 있어서 수요자 즉 시민들의 의견을 계속해서 반영하면서 업데이팅해 가고 제가 지금 시설공단에서 조금 답답함을 느끼는 것이 이 기본적인 4-5가지가 하나같이 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선거 때 시민들을 만나서 많이 들은 얘기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채용이 이상하다. 또 인사도 힘 있는 사람만 대접받고 힘 없으면 고생하고 계속 한직으로 밀려난다. 근데 이게 연결이 돼 있다 하더라고요. 채용 때 힘 있는 사람 빼고로 들어온 사람은 인사 때도 계속 플러스가 된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힘 있는 사람끼리 뭉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들은 얘기를 전달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장님이 알고 계셔야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 한번 확인 좀 해서 알려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일단 제가 들은 얘기를 전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채용 때부터 채용 공고나 이런 것들이 잘 안 알려지고 또 정성평가가 아니라 정량평가가 많다 보니까 정성평가가 많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백이 있는 사람, 누구 추천받은 사람 위주로 들어오고 이 사람들은 들어와서도 약간 귀족계급화되고 그분들끼리 또 뭉치고 그러다 보니 힘없이 들어온 사람들은 들어와서도 힘들고 근데 그럼 이분들끼리 또 뭉쳐서 경우에 따라 수익이야기나 이런 데서 조금 우혹스러운 부분들이 자꾸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 이 구조에서는 이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한테 잘 보이는 게 더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 시민의 목소리, 시민의 바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의 바람을 더 열심히 반영하는 형국이 된다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한번 정말 그런 일이 있는지 아니면 이건 없는 일인데 누가 막 그냥 하다가 만들어진 이야기인지 한번 확인 한번 좀 해주셔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으면 없다고 좀 알려주시고 또 없으면 좋겠어요. 저도
저도 안 그랬으면 제가 한 말씀 좋겠어요. 네, 말씀 주세요.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시장님 선거운동 기간에 이제 시장님 영상도 봤습니다. 보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네.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누구하고 어디서 이제 노동조합 중에서 어느 노동조합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전했는지도 저도 알고 있고 그리고 제가 여기 온 지가 2년 반 됐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제가 그 채용 과정에 제가 관여할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채용 전 과정에 면접도 블라인드로 봅니다. 심지어 요번에 지금 제가 아까 371명 중에 362명이 일하고 있다 했는데 지금 나머지 인원이 채용이 진행 중입니다. 채용 진행 중인데 얼마 전에 한 고령자가 신입으로 합격을 하는 합격자 명단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그 블라인드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바꿀 수도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좀 젊은 친구들이 신입을 뽑는데 들어와주면 조직에 좀 좋겠다 싶은데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를 하는데 제가 여기 와서 인사의 공정성을 최고로 첫 해에 인사의 유연성, 공정성 그래서 승진시킬 때도 평가 1번만 승진시키고 그렇게 했는데 네, 그게 좀 좀 말씀- 보는 눈에 따라서 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예.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못을 찾으려고 드리는 질문이 아니에요. 잘못을 찾으려고 하면 제가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겠죠. 근데 제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잘못을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가 원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말이 안 나오게 좀 체계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과거의 잘못을 찾자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더 잘하자라는 취지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거기에만 초점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부탁드릴게요. 누가 얘기했는지 안다고 하시니 그분에게 인사상 불이익이나 불편함을 주지는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앞으로 예. 누가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겠어요. 제가 이 부분은 꼭 좀 챙겨볼 거예요. 뭐냐 하면 제보한 사람에게 직장 내 괴롭힘이 있거나 인사상 불이익이 있어버리면 지금 제보한 사람이 누군지 안다고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만약 제보한 사람에게 인사상 불이익이나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있으면 그건 저도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절대 그런 그런 일은 일 절대 안 없도록 한번 다시 당부를 드리고요. 또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체킹할 겁니다. 예, 하십시오. 예. 예, 그러니 절대 안 합니다. 제보한 사람을 괴롭히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라는 말씀. 누군지 안다고 하시니까는 염려돼서 드리는 근데 말씀이고. 시장님께서 그런 거를 걱정하신다니까 저는 좀 우리 여기 직원들은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시장님께서 네, 양해해 주시면. 네.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절대. 예. 다들 고생하고 계신 건 제가 알죠. 저는 공정한 그리고 신뢰받는 시설공단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가자는 취지예요. 우리 기획경영실장님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경영실장님께서 우리 이사장님과 좀 잘 상의하셔서 혹여라도 잘못된 실태가 있으면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알려주시면 저도 적극 같이 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노조가 3개나 있다 보니까 아마 실장님도 관리하시는데 어려움이 또 분명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3개 노조 다 같이 만나서 얘기들을 나누기도 할게요. 그래서 우리 일하시는, 제가 바라는 건 그겁니다. 우리 시설공단에 일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억울함을 겪지 않으시고 또 제대로 처우 대접 받으시고 또 그래서 또 시민들께서 참 고마워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방향, 그걸 만들어가자라는 생각이에요. 제가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하면 저도 밤에 잠 못 자요. 마음 안 편해서. 그러고 싶지도 않고요. 근데 방향성은 딱 그겁니다. 우리 시설공단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억울함 느끼지 않고 자부심 가지고 처우 잘 받으면서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시설공단 공무원들끼리 서로 싸우고 안 그랬으면 좋겠다. 서로 정말 화합해서 시민들께 어떻게 하면 더 이익 드릴까 이것만 가지고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체계와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시청에서 해야 될 역할이 필요하면 말씀 주시고요. 시장이 해야 될 역할도 필요하면 말씀을 주십시오. 저는 우리 일반 공무직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다들 원하시면 직접 만나서 얘기를 더 많이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 도와드리면 더 좋을지, 또 무엇을 더 만들어가면 더 좋을지 귀 열고 열심히 듣고 같이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자리가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앞으로도 시설 장애 이야기만 듣기보다는 시설에 계신 일반 우리 직원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으려고 합니다. 그분들이 행복하셔야 즐겁게 봉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획 경영실장님께서도 일반 직원들의 얘기를 더 많이 들어서 좀 반영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고 싶고요. 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아마 제가 드린 말씀이 틀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제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미리 사과드리고요. 저는 더 좋게 하고 싶은 마음이니까 그렇게 좀 넓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부탁드립니다. 남은 시간이 5분밖에 예, 없어요. 잠깐 그래서 한두 분만 제가 좀 다른 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월드컵 때문에 열받지만 축구를 사랑하는 위원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오래된 내용인데요. 프로 지금 이제 지자체장이 이제 모든 시설, 그 경기장 시설을 이제 보수하거나 이런 권한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수 경기장 그 잔디 문제가 경기력 향상에 경기력 저하하는데 그 문제가 돼서 그게 뭐 국감까지 갔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스포츠 산업진흥법이 개정돼 있는 것인지 지금 계류 중인지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이제 프로 스포츠 구단이 직접 시설 경기장을 관리 감독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이제 되고 있는데 한번 그런 내용에 대해서 혹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그게 장기적으로 어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원하지만 왜냐하면 울산은 프로 스포츠단이 3개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야구, 축구, 농구까지 있는데 프로 스포츠단을 이용한 관광 산업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경기력으로만 끝나니까 이 안타까워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전에 그 과거에 축구단에서 문수구장을 잔디 부문을 그때는 잔디만 관리했지만 관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조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잔디가 생물입니다. 천연 잔디고 그러니까 그 관리가 잘 안 돼서 다시 시설공단으로 넘어온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관리하는 거는 시설 관리 전문가들이 하는 게 맞고 또 그 대전 같은 경우에 구단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하나에서 관리를 하니까 뭐 이제 그쪽에서도 좀 그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장단점이 있는데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면에서 보면 안 맞고 또 편하게 좀 쓸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런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어서 그 지금 이제 체육시설, 문화시설, 뭐 주차, 공원 이런 시설에 이제 그 스마트 전환이랄까 디지털 전환에 대한 그 작업들은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과 전반적인 이 관리 시스템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관리하다 보면 워낙 많은 영역을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제 데이터 기반 시설을 강화하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강화하기 위한 계획들이 지금 수립되고 추진이 되고 있는 거죠. 그 간략하게 진행 상황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마스터 플래닝 같은 그런 계획은 아직 수립 미단계고 지금 분야별 저희들이 이제 그 스마트 같은 그쪽으로 활용을 높이려 그러면 기존에 입력했던 데이터들을 전부 DX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 그게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시작은 우리가 그걸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만 일단 해보자 해가지고 작년부터 저희들 민원 중에 제일 많은 민원이 가로수 민원입니다. 가로수가 이제 이런 지금 같은 시기에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자라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걸 그런데 우리가 항상 사후적으로 대응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어디가
그 간판이 가린다 해가지고 좀 잘라주세요 하면 그 받고 나가면 또 그 일반 시민들은 또 그 체감도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게 지금까지 가로수 민은 그러니까 어느 도로에 어느 수종에 어느 집 앞에 민이 들어왔다는 걸 통계를 다 이렇게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그 AI 그 모델링을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예측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어떤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해 초에 구축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그 의미는 이제 그 가로수 민원 데이터들을 전부 이제 DX 데이터 했다는 게 의미고 지금 그 활용도 그러니까 그 신뢰도가 뛰어나냐 그건 좀 이제 아닌 게 아직까지 그 데이터가 부족해가지고 데이터를 좀 더 많은 데이터를 넣으면 그게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것에서부터 저희들 DX 전환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너무 무서운 얘기들이 많이 오가서 숨도 살살 쉬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얘기고요. 네, 17페이지 생태 녹지 관리 부분입니다. 네,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요거 그 여기에 수의사분들이 자주 바뀌시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 처우 개선이나 좀 장기로 일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시는 수의사분들은 여러 종들을 다루고 기존에 개나 고양이 다루는 분들과 다르게 되게 좀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이어지지 않는 것들이 되게 아쉽고 물리적인 공간이 부족합니다. 네, 그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를 물리적으로 확장하는 건 되게 어렵기 때문에 기존에 그 대공원에서 갖고 있는 동물원 이 부분과의 연계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16페이지에 이제 멸종 위기종에 관한 뭐 동물 구입 계획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에 뭐 천연기념물이나 이런 애들이 심심찮게 들어오거든요. 그런 애들 중에 부상의 정도가 심각해서 야생으로 돌려보낼 수 없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뭐 동물원으로 연계한다 그러면 이 지역의 생태계에 맞지 않는 종을 무리하게 구입하는 비용도 줄일 수 있고 걔네도 어쨌든 간에 방사하지 못하고 뭐 방치되는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어서 동물원과의 연계를 통해서 물리적인 공간을 확보하고 뭐 사람들이 조금 더 우리 주변의 야생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에 좀 개편한 확장한 좀 지원한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로수 관련해서도 아까 뭐 데이터 관련 말씀 주셨는데 이것도 불필요하게 반복적으로 관리 예산이 지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체적인 좀 시스템 개편이 필요한데 요거는 시량도 협의가 필요하고 사실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지에 관한 고민들이 저는 좀 더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 수집이 들어갔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건 나중에 좀 찾아뵙고 길게 상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정책을 좀 준비해 주시고요. 시간이 예, 그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계속 똑같아서 인수위원도 지금 그 관심 있으신 사항이고 시민단체도 좀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그러니까 계속 세계 음식 문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랑 예산 내역이랑 그리고 운영 계획, 임대차 계약서를 좀 나중에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저희 네, 저희가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 오늘 시간에는 말씀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송구합니다. 혹시 말씀을 잘하시고 싶었는데 충분히 못 잘하신 부분이 있다면 좀 보고서 형태로 정리해서 주시면 열심히 보고 제가 모르는 부분은 배우고 잘못된 부분은 또 고쳐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부탁 하나만 좀 드릴게요. 그 합법적으로 문수 축구장에 의자 색을 우리 팬들과 시민들이 원하는 색으로 빨리 좀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합법적으로. 한번 그건 시설공단 스스로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시민들께서 너무 많은 민원을 주고 계신데 이렇게 너희가 적응해라 하는 것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일 겁니다. 문수축구장을 찾는 분들은 HD, 우리 울산 시민들 기준으로 HD 현대 축구 팬들이십니다. 그리고 HD 현대는 처음 창단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긴 시간 파란색을 팀색으로 가져왔습니다. 갑자기 빨간색 도배를 하니 이분들이 화가 많이 나셨어요. 제가 지금 야구장에 웨일즈 야구단의 색을 파란색으로 바꾸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웨일즈 완전 빨간색이잖아요. 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스포츠는 스포츠니까. 웨일즈 빨간색이라고 제가 왜 그래요? 말 한마디 한 적 없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HD 현대축구단은 파란색이고 팬들께서 그걸 바라는데 공단에서 일방적으로 빨간색으로 바꾼 다음에 적응해라 하는 것은 좀 제가 민망하고 입장이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좀 요건 빨리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괴로워요. 저한테 전화가 너무 많이 와요. 좀 빨리 바뀔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안 바뀌냐고 전화가 너무 많이 오는데 뭐 시설공단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는 뭐 합법적인 방법으로 한번 좀 꼭 좀 찾아봐 주셔요. 감사합니다. 예, 당선인 당부사항 잘 반영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시설공단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